요즘 사과는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로 그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하지만 사과의 매력은 그저 맛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사과 한 개가 우리 건강에 보약과도 같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과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좋은 100점 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빵점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 우리가 사과를 두고 늘 듣거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과가 소화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사과 100g에는 약 2.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주로 장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 멤피스 대학교의 영양과학자인 메르베 박사는 사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 경우 장내 유익균수의 증가로 인해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맞춰지면 장벽이 튼튼해지고 이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사과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사과 속 식이섬유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먹는 것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바로 사과를 변비 해결사로 만드는 주된 성분인데요. 펙틴은 물에 잘 녹고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덕분에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장내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지면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침 사과가 금사과라고 해서 아침에 먹었더니 복통과 함께 하루 종일 방귀만 나오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장이 약하시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 속 과당을 빠르게 소화해서 흡수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과당이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식후 30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아침 사과가 금사과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는 또한 비타민 C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10mg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비타민C가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 덕분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게다가 면역력도 강화해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돕는다는 사실인데요.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고 상처 회복뿐만 아니라 연골과 골밀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들은 상처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사과를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탱탱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간다면 놓칠 수 없겠죠. 또한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혹시 저녁에 사과를 드시고 속이 쓰려서 역시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구나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 때문에 저녁에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과는 미네랄,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오히려 사과는 밤에 먹어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사과 속 비타민C와 황산화 성분이 밤에도 몸에 이롭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늦은 저녁에 드신 야식으로 인해서 소화되기 전에 잠자리에 드시면 음식물이 위에 고여 있으면서 위산이 다량 분비됩니다. 그 위산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야식을 드시거나 식사 후 바로 주무시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먹으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사과는 비타민C 외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성분으로 사과 한 개에는 약 195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근육이 잘 뭉치는 경우가 칼륨 부족이 원인일 수 있는데요. 칼륨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칼슘의 배출을 줄여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칼륨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뼈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같은 뼈 관련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체액 균형이 깨져서 탈수나 부종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함께 배출되어서 체액량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서 혈압과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사과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금사가니까 가리지 마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과는 심장 질환과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사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한 개 이상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하루에 7g 이상의 섬유질을 추가로 섭취할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 7%나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폴리페놀 성분 중 퀘르세틴은 암세포의 자연 사멸을 촉진해서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을 예방합니다. 사과는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사과를 섭취했을 때 천식 발병 위험이 약 22%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폐의 건강을 지키고 폐 기능을 강화해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폐와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막아주고 천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펙틴과 폴리페놀 등 많은 영양소가 사과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과 껍질에는 잔류 농약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껍질의 잔류 농약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를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높아지는데요. 첫 번째 100점 조합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A와 식이섬유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사과의 비타민 C와 결합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력해져서 눈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당근과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건강뿐만 아니라 시력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당근에 포함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에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대장암 예방에 좋은데요. 당근은 익혀서 먹을 때 영양소 흡수가 더 좋기 때문에 당근을 살짝 데쳐서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0점 조합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사과와 아주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아몬드나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사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난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서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견과류와 사과를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 유행하는 땅콩 버터나 아몬드 버터 등을 사과에 발라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버터라고 해서 진짜 버터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땅콩이나 아몬드를 곱게 갈아서 버터처럼 부드럽게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당분이나 짠맛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겠죠. 사과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몇 가지 음식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빵점 조합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사과의 산성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우유를 응고시켜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로 치즈를 만들 때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식물성 우유인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와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빵점 조합 두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나 귤 등과 사과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후식이나 간식으로 과일을 드실 때는 여러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과는 보관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과일의 숙성을 촉진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덜 익은 바나나나 감과 함께 보관하면 빠르게 숙성시킬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잘 익은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너무 빨리 숙성되어서 상할 수 있으므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감자와 사과를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 감자의 발화를 억제해서 감자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도 완벽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 하루에 사과 하나로 의사를 멀리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 아시는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드시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궁금증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과처럼 매일 아삭하고 상큼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